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오늘은 2023년 개묘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년은 천간으로는 임수가 들어왔고 지지로는 이제 임목이 들어온 해죠. 그래서 임수라는 것은 많은 어떤 생각과 계획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임수라는 게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둠 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기 위해서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이 어둠 속, 어둠이라는 것은 행동이 제약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밝은 쪽으로 나가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억압되어 있는 힘들었던 코로나 시기를 뒤로하고 정말 많은 계획과 생각들이 많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서 또 교육, 직장, 결혼 등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넓게 은하수처럼 펼쳐졌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많고 계획이 많은데 불구하고 임목이라는 것은 동토에서 나오는 새싹처럼 굉장히 힘들게 시작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오히려 그렇게 많을수록 뭔가 이렇게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동토에서 싹이 나오듯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그런 한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화가 있는 사람들은 조금 원활하게 빠르게 좀 시작을 했을 거고, 그 대신 이제 화가 없이 금수가 발달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속도가 나지 않고 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개묘는 같은 수생목이 돼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간지의 형태는 똑같지만 이민하고는 많이 좀 다른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묘라는 간지 자체는 같은 수생목이 되더라도 물상적으로 봐도 이 봄비죠. 봄비는 나무가 금방 흡수할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금방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은 금방 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묘년은 굉장히 좀 역동적이지만 분열되고, 그리고 뭔가 먹을 게 풍성한 것 같지만 갈등하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그러면 개묘년을 하나씩 한번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묘년은 물상적으로 보면 봄비예요, 봄비. 자, 우리가 비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비는 봄에 내리는 비예요. 가을에 내리는 비가 가장 가치가 없죠. 그래서 추로라고 하죠. 추로는 쓸모가 없다. 봄비는 정말 단비예요, 단비. 단비. 모든 만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봄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내리는 비는 생명수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봄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기운이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면서 막 무성하게 번식하고 확산하고 자라는 그런 어떤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 모습들도 조금씩 전부 다 달라. 자기 주장도 다 다르고 자기 모습도 조금씩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나 주장들이 봄물처럼 터져 나오겠죠. 그렇게 봄물처럼 막 터져 나오면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분열된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풍요롭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뭔가 통일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분열의 모습으로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이 많고 선택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빈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분열되고 싸우고 그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는 게 개묘년입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는 개묘년 한번 보자고요. 일단 봄비라는 것은 필요할 때 내리는 비고, 단비라는 것은 정말 생명과 같은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라고 금방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계면은 우리가 보통 천을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을귀인. 천을귀인.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불리한 것도 유리하게 바꿔준다는 다소 과장된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그만큼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성으로 봐도 이게 계수가 묘를 만났다는 것은 식신이 장생으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장생이라는 건 뭐예요? 항상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천을 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일거리가 없을 때 나한테 일을 줄 수 있고, 내가 배가 고프면 밥을 주는 거예요. 음식을 나눠주고. 그래서 이 계묘일주는 어디 가나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예? 왜? 단비고 생명의 비가 내린 그런 초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그 경이롭죠. 그래서 어떤 인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생명을 보면 이쁘다, 다가가서 보호해주고 보존해주고 싶고 먹을 거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묘의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쁜 거예요, 이쁜 거. 애기가 이쁘듯이, 어린애기 얼마나 이쁩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데도 불구하고 다 들어주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계묘의 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을귀인을 갖고 있는 이 계묘의 그 싱그러운 어떤, 초목이 무성한 그런 어떤 시기가 바로 이제 우리 2023년인데 이 천을귀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천을귀인이 식신에 들어왔잖아요. 식신이라는 것은 의식주를 의미해요. 의식주. 그러니까 최소한 이 계묘년에는 우리가 먹고자 하고 입고자 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면 어디서나 내 의식주는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랑 또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뭔가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만 한다라고 하면 먹을 것이 생기고 재물이 생기고 사회적인 어떤 목적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을귀인이 이렇게 식신에 임했다라는 것은, 장생에 임했다라는 것은 의식주는 어떤 곳에서도 해결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개를 우리 청간 동물로 한번 잠깐 볼까요? 뭐죠? 박쥐라고 하죠. 약간 새 중에서는 좀 나쁜 이미지가 있는 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근데 박쥐가 인간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밤에 모기나 이런 해충들을 많이 잡아먹는데요, 박쥐가. 그래서 인간에게 해가 되는 그런 어떤 곤충들을 많이 없애주는, 해충들을 많이 없애주는 게 박쥐라고 이렇게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끼예요. 토끼는 굉장히 귀엽고 이쁘지만 사실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좀 못된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러면 개소라는 것은, 이 박쥐라는 것은 정신을 의미하죠. 천간이니까요. 그래서 정신이 뭔가 이렇게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수를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데 이 어둠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 우리 임수는 지혜의 단계까지는 오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개수는 이제 지혜의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현실성을 갖고 있어요. 현실성. 그러니까 임수는 그냥 꿈속이라고 하면, 꿈과 이상이라고 하면, 개수는 어떤 자각을 한 거예요. 약간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눈을 떠서 현실적인 것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수만큼 생각이 굉장히 넓고 크지는 못해요. 굉장히 그 생각 자체도 좀 쪼그라들어 있는 게 개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위력적이고 무서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성을 바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개수가 뭔가 자기 어떤 생각과 지혜를 묘목에게 바로 전달한다라고 하면 어떤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 없이 묘는 바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인 같은 경우에는 임수라는 것은 많은 생각과 계획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임목은 그런 많은 생각과 계획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계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묘목은요, 어렵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싱그러운 봄비를 맞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시작이야. 뭐든지 그냥 바로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묘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도 찔끔, 저기 일도 찔끔, 여기저기 무성하게 막 펼쳐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개수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지혜로서 제안을 해주는 거죠.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큰일 나. 그거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 또 이거보다는 저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뭔가 개수가 무성하게 펼쳐지려는 기운들을 정신적으로 약간 제약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몸은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생각은 자꾸 갈등이, 이게 낫나? 저게 낫나? 그래서 선택의 어떤 기로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조금 했다가 저것도 조금 했다가 이런 식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묘는 이 묘를 정신적으로 지배는 하고 있지만 뭔가 정확하게 메시지를 이것을 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좀 약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묘는 어린아이처럼 이쁘긴 하지만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계묘년의 토끼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로 집중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계묘년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묘년에 주의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정해서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일간별로 한번 계묘년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간목부터 보겠습니다. 계묘년의 간목한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간목한테는 개수는 정인으로 들어오고요. 또 이 묘는 겁재로 들어옵니다. 아이고, 겁재가 제왕으로 들어오네요. 네. 우리가 보통 고서에서도 겁재는 뭐 역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내 가장 소중한 정제를 뺏어간다라고 해갖고 굉장히 나쁜 그런 오행으로, 나쁜 십성으로 인식을 했는데 그것은 옛날 과거는 어느 정도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과거는 능력 중심의 사회라기보다는 신분 중심의 사회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고 잘났더라도 신분이 아래이면 그 능력을 펼칠 수가 없는 구조였었어요. 근데 현대는 좀 다르죠. 현대는 내가 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신분에 상관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겁재를 이제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것은 지양해야 돼. 겁재도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할 수 있어. 겁재는 일단 나 자신보다, 비견보다 능력이 있잖아. 우수하잖아. 경쟁력이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경쟁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을 내 편으로만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걸 나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지 뭔가 경쟁이 붙었을 때 내가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겁재가 나쁜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하지 않는 방식을 택한다라고 하면 겁재를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겠죠. 특히 이렇게 문서를 달고 들어온 겁재는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상대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개수라는 정의는 정당성을 지니고 있거든요. 정당한 거예요. 자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당성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나보다 더 능력 있게 들어왔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 사람하고 1대1로 경쟁해갖고는 승산이 없겠죠. 그럴 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협조. 그것만이 감목이 이 개묘년에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을 배척하고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설령 먹을 게 아주 적고 설령 내가 먹을 게 없더라도 이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함께 하는 코드. 어차피 군겁쟁제라는 것은 이게 이제 들어오면 군겁쟁제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나눠야 돼. 내가 다 못 먹어. 그게 감목의 숙명이라고 줘야 되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원에 가서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내야 되고 또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또 의료비를 내야 되고 다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뛰어난 선생이고 의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당연히 지불해야 될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을 안 주려고 하거나 깎으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 주려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욕심들은 아예 버리시고 같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이제 한 해가 되도록 감목은 이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 오행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 갑이 이것을 잘 소화하고 받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주에 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정인 겁재를 내 편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 꼭 내 무슨 뭐 친구를 만들고 내 아군을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비록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거 이상의 어떤 기대 수익을 뽑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학원 가서 돈을 내고 선생한테 배웠는데 그 배움이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아까운 게 아니야. 그건 투자한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갑목한테는 아주 경쟁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내년에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개수라는 게 갑목한테는 뭔가 이렇게 속닥속닥거리죠. 뭐라고 속닥거리냐면 너 자격 갖춰야 돼. 응? 너 공부해야 돼. 뭔가 이렇게 생각을 어떤 현실성에 접목해서 계속 실행하게끔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제왕이 이제 겁재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의지나 추진력들은 굉장히 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무조건 행동하려는 자기 고집을 부리려는 갑목한테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뭔가 계속 이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오가 있잖아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려는 그런 어떤 뚝심이나 추진력이 있는 게 갑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수가 옆에서 뭔가 말리더라도 이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냥 밀고 나가서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거나 실패를 맛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갑목은 뭔가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그런 것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피고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을목을 보겠습니다. 자, 을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을목한테는 천간으로는 개수 편인이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비견이 걸록으로 들어오죠. 야, 걸록으로 들어옵니다. 을목도 무성한 기운인데 무성한 기운이 단비를 맞고 또 묘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사주에 예를 들어서 금이 없다라고 하면 신금이나 경금이 없거나 정화라도 없다라고 하면 정말 이 묘는
말도 못하게 이것저것 하고 번잡스러운 아마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을목일간들은 이 개수가 아마 생각을 많이 하게끔은 해 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을, 이 생각이 통제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골똘하게 생각은 분명히 할 거예요. 개수가 들어와서 이거 해도 될까 저거 해도 될까. 그런데 생각과 동시에 움직이는 기운이 더 빠른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행동이 더 빠른 게 을목한테 계묘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사주에 금이 있다라고 하면 양상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이 없는 사주가 예를 들어서 묘만 있다라고 하면 묘가 하나 더 있다든지 뭐 병화가 있다든지 하면 굉장히 진짜 정신없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과 그러면서도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을목 일간들은 이 계묘년에 처음부터 마음가짐을 이렇게 정하세요. 나는 올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일만 정말 잘하겠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일체 신경 쓰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상관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넓게 퍼지지 않게끔 조절한다. 그게 인간관계든 일이든 다 미리미리 조정하고 조절해서 몇 가지, 한두 가지 일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을목도 묘목도 전부 다 아이죠, 아이. 어린아이. 아이입니다. 아이는 가장 큰 장점이 이쁜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애기들은 뭐든지 자기 욕망대로만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배고프면 참지 못하고 뭐 먹을 거 달라고 하고, 뭐 다 본능적이란 말이에요. 졸리면 바로 자야 되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 여러 가지. 예.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때요? 뭐 정말 옷도 입혀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잘 곳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오행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이 있으면 수도 있어야 되지만 또 이 금을 이제 이 목이 무한정으로 뻗어나가지 않게 이렇게 금도 있어야 되고 정리해 주는 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을목이나 묘목은 뿌리를 내릴 수 있으려면 또 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토가 있으면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또 화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 필요한 거예요. 아이가 마치 여러 손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을목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내년에 좀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병화를 보겠습니다. 병화한테는 천간으로는 개수 정관이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정인 목욕이 들어옵니다. 목욕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목욕. 우리가 목욕하려면 뭐를 해야 되죠? 옷을 벗어야 되죠? 목욕. 옷을 벗고 하는 게 목욕입니다. 즉, 이 목욕이 정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정인이 목욕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국영수 공부한다는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불리한 공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옷을 벗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목받을 수 있는 공부,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공부. 그래서 노는 어떤 그런 놀거나 취미생활이라든지 또 어떤 스포츠 관련한 거라든지 예술 관련된 그런 어떤 공부나 자격증들은 굉장히 많이 딸 수 있는 그런 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천간으로 정관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정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뭔가 폼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고 이렇게 잘 포장된 그런 자격증 이런 것들을 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망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들은 뭔가 내가 보여주고 그 예체능 쪽이나 뭐 스포츠 쪽이나 이런 쪽인데 그런 것들을 더 멋있게 폼나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묘가 정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따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도 따고 싶고 저 자격증도 따고 싶고 또 저것도 배우고 싶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병화일관들은 올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정도, 많아야 두 가지, 한 가지 정도를 딱 정하셔서 그걸 따시는데 그게 이제 정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자격증 중에서도 그래도 공신력이 좀 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어려운 거 땄네 하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으로 좀 생각을 하셔갖고 따시면 만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 목욕이 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꾸 다른 공부가 하고 싶어져요. 국영수 말고 뭐 게임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든지 뭐 예체능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싶다든지 뭐 국영수 하던 친구들도 뭐 갑자기 미술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다든지 뭐 갑자기 음악을 공부하거나 뭐 성악을 공부해서 다른 루트로 대학을 진학을 꿈꾼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목욕, 그 수험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목욕이 정인으로 들어와 갖고 그런 자격을 획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취미로서 끝낼 수 있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국영수에 계속 매진해야 된다는 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직업하고 관련된 게 아니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거나 뭐 자격증 따시거나 그러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화를 보겠습니다. 정화한테는 개묘년이, 천간으로는 평간이 들어오네요. 계속 평간이 들어오고, 지지로는 묘가 병으로 들어옵니다. 병. 자, 이 병이라는 게 역마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역마를 의미해요. 역마의 기운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뭔가 강제로 압박하고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운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일도 어쩔 수 없이 자꾸 개입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병이에요. 특히 이 정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화는 아마 이번 10간 중에서 제일 어렵고 힘든 그런 한 해가 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주변 오행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요 한 가지 일간으로만 봤을 때는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는 게 정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뭔가 한 가지로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할 때, 또 한 가지로 집중해서 일하려고 할 때 계속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험생들도 공부 안 돼. 또 자영업자들이나 또 월급쟁이나 또 어떤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자기 일에 집중해서 하려고 할 때 부수적으로 일들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생각들이 내 집중을 방해하게 되고 또 지지로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해결해 달라고 자꾸 오는 거거든요. 편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편인이 병이라는 것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편관이 편인을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서도 전부 다 뭔지 컴플레인이 걸린 안 좋은 문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문서들이 전부 들어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 그것들을 내가 다 처리하려다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화는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묘년의 정화는 어차피 내가 싫든 좋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게 돼 있어. 그것을 짜증나는 마음으로 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하느냐, 이제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왕 내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넥스트 다음을 보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들,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요인들을 최소화 시킬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도와줘야 될 일, 그런 다음에 내가 무시해도 될 일, 그리고 일의 우선순위들을 다 정해놓고 그 매뉴얼대로만 일단은 하시는 게,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화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없어요. 정화는 한두 가지가 있을 때 잘할 수 있는 거지 여러 가지가 되면 절대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잘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먼저 하시고, 잘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것은 내가 욕을 먹더라도 그냥 감수하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할 때만큼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화위복, 이 밤이 오면 그 다음에는 낮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그 다음 연도는 드디어 이제 간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리한 것들이 유리하게 바뀌는 시기가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정화는 올해 조금 힘드시더라도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토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는 천간으로는 개수가 정제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목욕으로 들어왔네요. 우리 체면과 높이를 추구하는 무토. 무토한테 정제라는 의미는 뭘까요? 정제는 합이 되죠. 그래서 무게의 합이 됩니다. 이제 무게합이라는 건 정제라는 것은 뭔가 내가 갖고 싶은 거, 정말 이것만큼은 꼭 내가 손에 넣어야 되겠다라는 게 만들어지는 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어. 그래서 또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취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수라는 것은요,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내가 쉽게 손에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 판단했을 때는 쉽게 손에 놓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즉, 너가 보기에는 내가 네 거 같지만 나는 네 게 아니야 라는 그런 코드가 있거든요. 개수한테는. 개수의 이중성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착각하고 가졌다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자기 소유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토한테는 이 개수라는 것이 쉽게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욕망이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정관이 묘로 들어왔다는 거죠. 목욕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아까 금방 우리 목욕 얘기했죠. 목욕. 정관이 목욕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여성분한테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우리 이 남자가 만약에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목욕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떤 남자야? 멋부리고 꾸미기 좋아하고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좋게 얘기하면 개성이 넘치는 사람, 또 나쁘게 얘기하면 좀 약간 날라리 같은 사람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녀 모두한테는 이 묘라는 게 결국은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도 일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직장 간 변동운도, 이전운도 생길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의 어떤 동태나 천간의 동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무토한테는 계묘년이 어떤 기회, 이 목욕이지만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게 직장, 또 남자 이런 데서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정관이 목욕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실속적인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명예적인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고, 좀 뭔가 좀 약간 이성적으로도 약간 망신의 어떤 그런 기운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제 실속 내용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사람도 빨리빨리 판단하지 마시고
좀 오랜 시간, 최소한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4계절을 다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은 겪어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묘가 정관으로 들어오면 금방금방 선택하는 그런 코드가 있어요. 묘라는 것은 금방금방 그냥 꽂힌다고 하죠. 이제 첫눈에 봤더니 내 마음에 그냥 들어. 그러면 우리 사겨 이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후회가 남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토를 보겠습니다. 기토한테 천간으로는 개수 편제가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편간병이 들어옵니다. 편간이 병으로 들어온다. 병은 아까 얘기했지만 역마라고 했죠. 역마의 기운이 들어온다. 자, 우리 개수와 기토의 관계를 먼저 집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기토와 개수의 관계는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야. 그러니까 개수도 기토한테는 뭔가 얻을 게 있고요. 기토 입장에서도 개수한테는 뭔가 얻을 게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얻을 것들이 공통분모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나 기토나 이 목을 매개로 해서 서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렇게 편재, 편관이 재생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죠. 재생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이익을 함께 공유하자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토한테는 이 개미연년이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지만 이 기회 뒤에는 위험도 같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토는 너무 현실적인 그런 어떤 특성이 있고 낮다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수는 너무 쪼그라들어 있어요. 소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너무 현실적이고 하나는 너무 소심하다 보니까 일의 진행이 너무 더디게 될 수가 있어. 그때 이제 이 묘라는 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의 성패를 좌우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사주 구성에 화기운이 좀 도와준다라고 하면 속도감 있게 어떤 일들이 목적한 일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만약에 화가 없으면 지지멸멸하게 뭔가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이득을 추구하다가 중간에 멈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렇게 편관이 역마로 들어왔다, 병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갈팡질팡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기토는 이 편재의 어떤 그런 어떤 욕망과 또 자신의 기토의 어떤 그 현실성이나 계산성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산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익이 되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같은 협동협조해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기회는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토 입장에서 개묘년은 기회와 위기가 함께 있는 해이고 내가 어느 정도 욕심을 조절해서 이 개수의 그런 어떤 소심함은 꼭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소심하다는 건 그만큼 신중하다는 거고 실수가 없다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묘목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그냥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이 편제를 개수 편제를 잘 기토가 이용한다라고 하면 목적 달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는 개수년이 아마 기회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은 천간으로는 개수상관이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정제묘가 태로 들어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경금한테는 이 상관이라는 일거리들이 들어오죠. 일거리들이 들어와서 작년에 절에서 태가 됐다는 것은
일거리가 들어와서 끊겼던 돈이 다시 생기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절에서 태로 왔죠? 예, 그래서 그 돈이 미미할지라도 그동안 끊겼던 임목 때 끊겼던 재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것도 뭐 그 크기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다양하게 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개수라는 것은 뭔가 내가 보여지는 그런 일들, 즉 만들고 고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런 일들이 아니라 정신과 관련된 그런 일들, 그 다음에 몸을 쓰는 일이 아니라 이 내 마음이나 이 두뇌를 쓰는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돈을 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금한테 상관은 그래도 좋은 의미가 있어요. 일이라는 그런 어떤 좋은 의미가 있고요. 또 내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또 내 어떤 속에 있는 재능이나 능력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경금한테 개묘년은 기회와 또 새롭게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또 변환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정말 생기는 거거든요. 이 경금 입장에서는. 그래서 돌진하겠죠. 근데 그 돌진할 때 그냥 돌진하는 게 아니라 이 개수가 지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 올해 이 정제 돈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 그러면 너 돈 잘 벌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코칭을 해주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나쁠 게 전혀 없겠죠. 그래서 조금 손쉽게 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경금한테 개수는 그동안 끊겼던 어떤 재물이 생겨나고 끊겼던 욕망이 다시 작동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욕망이 채워질 수 있는 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금을 보겠습니다. 자, 신금을 보겠습니다. 신금한테는 개수가 식신으로 들어오고 지지로는 편재가 절로 들어와요. 묘절로 들어와요. 자, 절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절. 완전히 끊긴다는 의미죠. 완전히 끊긴다는 의미. 완전히 끊긴다는 의미인데, 이 절은 약간 물질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절은, 우리 일체유심에서 이 절은 약간 정신적인 것이 단절된다라고 보면 이건 약간 물질적인 거, 또 사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신금한테는 우선 편재가 절로 들어온다는 것은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람이 끊긴다는 거죠. 만약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내나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이런 사람들하고 이별할 수도 있고 혹은 멀리 본의 아니게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천간으로는 분명히 식신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식신이라는 것은 아까 경금처럼 일거리거든요. 일거리. 그리고 내가 뭔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 다음에 내 재능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마련된다는 건데, 환경이 마련된다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절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편재가. 그 욕망은 실현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일하고 내 재능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굉장히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힘든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이라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절은 시작이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물론 끝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지만 그냥 이게 끝이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묘가 그다지 그렇게 갖고 싶은 그런 어떤 경금이 묘를 갖고 싶은 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신금은 그다지 이 묘를 갖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실망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갖지 못했지만
왜냐하면 이걸 갖기 위해서는 경금하고 다르게 신금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굳이 묘목이라는 것을 가질 가치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갈등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갖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 결과는 그 신금 스스로가 선택한 거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신금한테 개묘년은 뭔가 이렇게 노력한 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 되고 나한테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넥스트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신금은 비록 개묘년에 내가 목적한 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또 내 재능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계속 보존 유지시키는데 신경을 쓰시면 언젠가 더 좋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신금은 개묘년에 파이팅하는 마음, 그리고 넓은 마음, 현재를 보지 말고 마음은 미래를 향해야 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를 보겠습니다. 임수한테는 천간으로는 개수가 겁재로 들어오고요. 지지로는 상관이 사로 들어오죠. 사죠. 상관이 사다. 죽을 사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진짜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제 여성에게는 상관이 자식이니까 자식이 죽는다, 뭐 자식이 아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해석법입니다. 우선 임수 입장에서는 이 개묘년을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걸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우선 개인적인 것은 이렇게 상관이 이 겁재를 달고 들어왔죠. 그래서 말 조심해야 되고 구설수 나올 수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 일 저 일 막 오지랖 부리고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사라는 건 뭐예요? 이득이 없고 힘만 들고 오히려 잘못하면 구설만 생기고 욕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사회적으로는 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잃을 거리를 가지고 나랑 같이 일하자고 지금 들어온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꼬시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때 임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 것 같으니까 확 손을 잡고 같이 일하고 싶어질 수 있는 충동이 욕망이 생길 수 있죠. 충분히. 그럴 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로 들어왔잖아. 뭐예요? 결국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야. 내가 기대한 만큼 내 능력자가 내 기대에 그러니까 내 기대에 부응하게 그렇게 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거리는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뭐 같이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같이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분배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일을 도모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를 조금 낮추시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개수를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개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는 천간으로는 비견이 이제 개수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식신이 장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장생이라는 것은 아이가 자라나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 장생은 항상 도와주는 귀인이 있어요. 귀인. 예,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뭐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 같은 존재가 항상 내 주변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묘라는 것이 이제 천을귀인의 그런 어떤 코드가 있죠. 보세요. 친구가, 동료가, 나의 경쟁자가 일거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랑 같이 뭔가 나한테 일을 주는 거야. 경쟁자가. 그것도 이제 장생으로 들어왔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일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그런 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묘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식신이 어쨌든 장생으로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이 글자 자체가 묘목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언행이나 쓸데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괜한 구설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수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원래 개수라는 게 되게 소심하고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였었거든. 그런 것들이 넓게 펼쳐지는 거야. 마치 내가 쓸모 있는 존재가 갑자기 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원래는 쓸모가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초목이 푸르른 그 어떤 환경에서는 나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 개묘년의 개수는 자기 자체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한테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거든요. 단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 저 말 특히 옮기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한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 조심하고 행동을 조금 단조롭게 단순화시킨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는 게 개수다. 그동안 내가 평가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신이 장생으로 들어오면요, 무조건 먹을 게 생겨요. 내가 일할 곳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내가 먹을 것이 선택적으로 이것저것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또 일할 수 있는 공간도 여러 군데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교만하지 말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는다고 해갖고 뭐 배짱을 튕긴다든지 교만해진다든지 하면 이 좋은 게 나쁜 걸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개묘년을 보내신다고 하면 개수한테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만약에 뭐 아기를 기다리시는 여성분이 있다라고 하면 요때 이제 개묘년 때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묘가, 식신이 장생으로 들어오면, 뭐 다산, 아기도 잘 생기고, 또 뭐 쌍둥이 같은 경우도 잘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고전의 일종의 속설이니까, 뭐 쌍둥이까지는 몰라도, 아이가 잘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간별로 올해 개묘년, 내년 개묘년 운세를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대했던 것에 좀 못 미칠 수 있어요. 개묘라는 그 간지 자체가 좀 그런 기운이 있는데, 뭔가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게 별로 없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뭐 건강하게, 그리고 뭔가 그래도 끊임없이 뭔가 계속 하고 싶은 게 있고 실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올해 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신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내년에 새로운 1월 운세를 가지고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이었습니다.